안녕하세요. 2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교시는 복습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활동의 ADL이죠. 정의와 이제 분류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정의는 요거로 하겠습니다. 개개인이 매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활동이 ADL, 즉 Activity of Daily Living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DL에는요, 두 가지, 즉 베이직한 것과 인스트루먼틀한 것, 즉 일반적인 것과 수단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반적인 것은 자기 관리 및 단순한 활동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목욕 및 샤워하기, 대소변 관리, 옷 입고 벗기, 먹기, 그리고 먹고 식사하기, 기능적인 이동, 그리고 개인용품 관리, 개인위생과 몸 단장, 성적인 활동 및 화장실 위생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수단적인 것은 바로 그 복잡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수단적인 것, 인스트루먼털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이제 일상생활 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 즉 다른 사람이라든가 애완동물 또는 아기를 돌보는 것 또는 의사소통 관리, 그 다음에 지역사회 활동, 그리고 재정관리, 건강관리와 유지, 가정 설계 및 관리, 식사 준비와 설거지, 종교적인 관습, 안전과 응급상황 관리, 쇼핑하기가 수단적인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게 어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ICF에서는 이 일상생활 활동에 대해서 발표할 때 있잖아요. 솜노트 작성하실 때 일상생활 활동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 평가치를 이제 ICF에서 찾아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요즘에는 ICF 코드를 이용해서 적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ICF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시험 문제 낼 때 바로 이 ICF가 뭔지에 대한 게 정의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ICF라는 것은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즉 국제 분류입니다. 뭐에 대한 거? Functioning과 Disability와 Health 요 세 가지입니다. 자, Functioning은요, 우리나라 말로 그 기능 장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Disability는 장애입니다. 그리고 Health는 건강이죠. 요 세 가지에 대한 것, Functioning, Disability, Health에 대한 것을 국제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코드화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ICF가 뭐냐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개인의 기능장애, 장애, 건강에 대한 국제 분류로서 코드화되어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CF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크게 1부문과 2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부분은요, 기능과 장애에 대한 부분을 코드화해 놨는데요. 즉, 신체 기능과 구조, 신체 기능은 B, 구조는 S, 그리고 활동과 참여, 활동과 참여 P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코드가 나와 있고, 이 부분은 배경 요인입니다. 배경 요인에는 환경 요인과 즉 E로 코드가 되어 있죠. 개인 요인으로 나눠 놨습니다. 개인 요인은 코드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ICF에서 정의를 다 해놓았는데요. 자, 신체 기능 및 구조에 대해서는요, 생리학적, 해부학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할 때는 impairment, 손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활동과 참여 부분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안 될 때는 활동에 대한 제한이다라고 적습니다. 그 참여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참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못하는 경우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죠.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요, 촉진과 저해 요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CF 코드를 보시고 솜노트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뭐 손상과 활동 제한, 촉진 요인, 저해 요인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ICF 코드를 보시고 예를 들면 뭐 B7302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신체의 편측 근력에 대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류 척도가 있죠. 그래서 이 분류 척도에는 0부터 9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0이면 손상이 전혀 없다. 그리고 24%, 25% 이하일 때는 가벼운 손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50% 이하는 중간 정도의 손상, 그리고 50% 이상은 심한 손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B7302.3이다. 이 말은 이게 0.3이 바로 이 척도인데요. 심한 정도의 손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신체 편측 근육 기능의 고도 손상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환경 요인에 대한 그 척도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예를 들면 E310.+3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류 척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척도를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ICF로 코드를 나타내는 일상생활 활동은 크게 D4, 5, 6, 8,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D4는요, 이동에 관한 내용이 코드화되어 있고요. D5는 자기 관리에 대한 코드가 있고, 이동에 대한 것은 4,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한 것은 6, 그리고 생활 영역에 대한 것은 D8의 코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요.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D5101.1이다. 1, 2, 3 되어 1, 2로 되어 있잖아요. 뒤에 있는 1은요. 수행에 대한 척도가 되겠고 2는요. 능력에 대한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ICF 코드를 보시고 나타내 주시면 돼요. 만약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어셋이라는 게 ICF 코어셋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인터넷에 보시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코드를 찾아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코어셋을 보시고 코드를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즘에는 다 이 ICF 코드를 다 적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실 줄 알아라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요, 일상생활 활동은 일상생활에 대한 평가 도구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총 7가지 정도가 있고요. 이 7가지의 일상생활 활동을 평가하는 도구는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이 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타당도라는 것은 validity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확성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도라는 것은 reliability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밀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validity라는 게 쉽게 말하면 목표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타겟이 정확하게 맞아들어지는 게 타당도, 정확성, 즉 측정하고자 하는 값을 말하는 거고요. 이 신뢰도라는 것은 정밀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측정을 하든 아니면 내가 반복 측정을 하든 그러니까 측정자가 여러 명이 있든 아니면 한 사람이 측정자지만 본인이 여러 번 반복을 하든 어쨌거나 그 재현을 했을 때 그 값이 일치한다는 말은 그만큼 정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과 신뢰도에 대한 그런 게 뭔지에 대한 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 책에 제시된 이 평가 도구들은요. 전부
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다 검증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활동 평가 도구는 이 타당도와 그 다음에 신뢰도가 검증된 이 도구에는요, 총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MBI고요. 그 다음에 FIM을 많이 써요. 근데 그래서 이 MBI가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자, 이 MBI는요, 총 10개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위생, 목욕, 식사, 화장실 사용, 계단 사용, 그 다음에 옷 입는 거, 대소변 조절하는 거, 이동하는 거, 보행하는 거, 이렇게 휠체어 타는 거에 대해서 되어 있고, 이 10개 항목을 점수가 매겨지게 되는데, 뭐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10점 척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15점으로 또 측정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점수를 내면 돼요. 그래서 총 100점 만점이고요. 예를 들면 24점 이하일 경우는 이제 와상 환자, 누워 있어서 100% 의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장애 등급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결정하는 데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 보시면 내용을 목록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평가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수단적인 일상생활 활동 평가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능적 독립 측정은 FIM인데요. firm이에요. Functional Independent Measure이에요. 자, 여기는요. 인지와 기능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과 사회적인 인지 영역까지 추가를 해서 조금 더 MBI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입원시, 퇴원시, 퇴원 후 이렇게 단계별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척도는요. 1에서 7등급으로 나누거든요. 1은 완전 보조입니다. 즉 25% 정도의 어떤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25%는 이제 최대 보조. 그래서 25%까지를 complete dependence, 완전 의존으로 여러분들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에서 5등급은 3점에서 5점은요. 자, 중증도는 50%입니다. 최소 보조는 75%예요. 그래서 75%까지는 본인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요 정도 75%까지는 modified dependence, 즉 약간의 의존을 한답니다. 그리고 25% 정도는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6하고 7은 그러니까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6점 매기시면 되고요. 완전하게 본인이 도움 없이 할 수 있으면 7점 이렇게 매기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최대 보조는 25%, 25% 정도는 본인이 하고, 그러니까 75%의 도움이 필요한 거는 최대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더레이트 보조는 50%, 그리고 미니말 보조는 25% 정도를 도움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꼭 여기 기능적 독립 측정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말을 할 때 그 미니말은 25%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거, 그리고 모더레이터는 50%의 도움, 그리고 최대는 75% 이상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맥시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 환자 어느 정도 도움인데요 라고 말을 했을 때 25분 미니멀, 모더레이트, 맥시멈이라는 말을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니멀은 25%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모더레이트는 50%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75%는 맥시멀 어시스턴스 보조가 필요한 거다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퍼센테이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위펌입니다. 위펌이라는 것은, 위FRM은 아동용이에요.
그래서 7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똑같이 이 FIM하고 똑같은데 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일상생활 활동 13항목, 심리, 사회, 일상생활 활동이 5항목 해서 총 18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가지 뭐 SCIM, 캐츠, 그 다음에 펄스, KADL 요 부분은요. 2교시 때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구분하는 거 어떤 식으로 점수가 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MBI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때 뵐게요.